등산 중에 온몸이 쫙 달라붙어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의 앞에 지나간다면 어떨까요? 민망해서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거나 괜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괜스레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슬쩍슬쩍 훔쳐보거나 저마다 속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오해에서 시작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40대 초반의 건영씨는 모든 사업이 망해가고 절망적인 상황에 그날 등산길에 나섰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싶은 마음에 맑은 공기라도 들이켜보자는 심삼이었죠. 건영씨의 등산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산길이 험하고 등산객들이 제법 찾는 산이었죠. 건영씨 앞으로는 껄렁거리는 중년의 남성 몇이 앞장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온몸이 드러나는 레깅스를 입은 젊은 아가씨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등산을 하던 아주머니들은 그 레깅스를 입은 아가씨를 보며 남몰래 서로 뒷담화를 했습니다. 먼 산에 올라오면서 저런 옷을 입고 왔대? 눈꼴 사납네 등등. 아주머니들은 눈꼴 사납다는 듯 그렇게 레깅스 아가씨 흉을 보며 앞장서 추월해서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껄렁해 보이던 중년 남자들은 태도가 달랐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이따금씩 이런 말들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정확한 대사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류의 저질스러운 대화들이었습니다. 예쁜 애플 힙으로 힙업되어 있는 걸 보니 스커트를 꾸준히 하나 봐. 섹시한 S라인 몸매다. 눈 호강한다. 중년의 남성들은 레깅스 아가씨의 걸음이 느려지면 거기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발걸음 속도를 조절하면서 거의 노골적으로 아가씨를 무릇하게 엿보았습니다. 그러자 레깅스 아가씨도 그런 불편한 기운을 느꼈는지 중간중간 아닌 척하며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이 아가씨는 참다 말을 건 것인지 뒤돌아서 중년 남성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걸음이 너무 늦죠. 하하, 먼저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러자 중년 남성들은 강하게 손살을 치며 괜찮다면서 먼저 올라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다시 감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의 속도에 맞춰서 중년 남성들의 발걸음 속도도 늦어졌습니다. 아가씨는 점차 불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중년 남성들의 바로 뒤쪽에서 산길을 오르던 건영씨는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망해버린 인생에 대한 허탈감으로 아무런 생각조차 않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건영씨의 참담한 감정과 절망감과 달리 중년 남성들은 희희낙낙 재미난 듯 보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등산길을 올랐지만 처한 상황과 감정 그리고 내면에 쌓인 어떤 응어리들은 각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무언가 트리거가 된다면 분명 큰일이 날 것입니다. 아가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겉옷 바람막이를 벗어 허리춤에 묶어 엉덩이를 가렸습니다. 그러자 중년 남성들은 탄식이 잠게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지. 섹시한 몸매 가려서 무엇하리. 얼마 후 중년 남성들은 볼 구경이 다 끝났는지 흥미가 떨어져 그제야 레깅스 아가씨를 앞장서 추월해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안도하며 뒤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보였습니다. 바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건영씨였죠. 앞선 상황에 중년 남성에 대한 선입견이라도 쌓인 것인가. 레깅스 아가씨는 내심 건영씨도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 허리에 묶어둔 바람막이를 다시 풀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뒤를 돌아보며 건영씨를 의식했습니다. 건영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의식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레깅스 아가씨 눈에는 앞선 상황을 겪었던지라 건영씨의 초점 흐릿한 눈빛과 표정이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오해를 하게 된 아가씨는 뒤돌아서서 건영씨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그만 좀 쳐다봐 주실래요? 건영씨는 멈칫하며 아가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삶의 기운이 없는 패배자의 지독한 목소리. 아가씨는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불편하니 그만 쳐다봐 달라고요. 건영씨는 잠시 후 짐짓 생각에 잠겼고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고 있는 겁니다. 아가씨는 사실 심증만 있는 것에 다름없었으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선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나가세요.
삶의 끝에 몰린 건영 씨는 누군가와 말싸움하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내쉬며 그냥 아가씨를 앞질러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중간 휴식터 같은 공간에 도달했고 건영 씨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중간 쉼터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깅스 아가씨도 그곳에 도착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가끔 비극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 뒤태를 훔쳐보던 중년 남성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우려고 했습니다. 하필 라이터가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중년 남성들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던 건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혹시 라이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건영 씨는 중년 남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산인데 흡연을 해도 괜찮나요? 그 시간 레깅스 아가씨는 중년 남성과 건영 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아가씨 눈에는 그들이 일행 또는 혹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오해하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중년 남성들은 에이 불 안 나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냥 피우면 되죠. 건영 씨는 별다른 대꾸 없이 라이터를 건넸습니다. 이후 중년 남성들은 건영 씨의 옆바위에 앉아 담배를 피며 저들끼리 레깅스 아가씨 이야기를 하며 희죽거렸습니다. 건영 씨는 그저 먼 산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으나 아가씨의 시선 방향에선 세 명이서 희죽희죽거리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건영 씨는 뒷모습으로 보였고 그 옆 중년 남성들은 키득거리는 모습이었죠. 이후 시간이 점차 흐르자 중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산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남성들도 산에 올랐고 레깅스 아가씨는 그들이 모두 산을 올라가길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건영 씨는 계속 힘없이 앉아서 멍 때릴 뿐이었죠. 레깅스 아가씨는 건영 씨가 올라가길 기다리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그냥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건영 씨는 사람들이 거의 다시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건영 씨도 다시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봤을 땐 우연히 겹친 것이지만 레깅스 아가씨가 다시 산행을 하자마자 건영 씨가 뒤따르는 모양새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건영 씨는 레깅스 아가씨 뒤쪽에서 또다시 산길을 오르게 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는 몇 번이나 계속 뒤를 돌아보며 건영 씨에게 눈치를 줬지만 삶의 끝에 내몰린 건영 씨는 누구의 마음과 감정을, 눈치를 심도 있게 이해할 상황이 당시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 정상을 향해 갈 길을 갈 뿐이었죠. 이윽고 참다 못한 아가씨가 뒤돌아서 건영 씨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웃었나요? 아까 부탁드렸잖아요. 건영 씨는 멈칫하더니 이내 말했습니다. 아까 분명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 나이값 좀 하세요, 제발. 아가씨는 불편한 감정을 이젠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건영 씨에게 트리거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가 느껴버린 일종의 모욕감. 아무런 일명식도 없지만 참담한 감정을 후벼 파는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들. 트리거가 당겨진 건영 씨는 아가씨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올라서고 아가씨도 한참 건영 씨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올라가던 상황이라서 두 사람이 제일 마지막으로 산에 다시 오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없다는 말이었죠. 오해와 우연 그리고 인간의 내면, 저마다의 삶, 복잡과 우영, 복합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그렇게 당겨져 버린 트리거. 건영 씨는 아가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거의 짐승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명소리의 아가씨를 도와주러 온 것은 중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건영 씨가 아가씨를 돌멩이로 내려치려는 순간 중년의 남성들이 비명소리에 다시 뒤돌아 내려와 건영 씨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오해에서 시작되어 큰 파장을 만들어버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